안녕하세요. 범법인 리엠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엠파트너스의 원민지 변호사입니다. 간혹 인기 연예인들이 과거에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며 온라인 등을 통해서 폭로글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 응답률이 무려 5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10대를 중심으로 SNS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도 학교폭력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사실 쉽게 때리는 행위, 때려서 맞아서 이제 상처가 나는 행위 같은 것들이 학교 폭력인 것처럼 좁게 해석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그렇지 않죠. 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이처럼 사실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는 법규에 정해져 있는데요. 자치위원회 제적위원 4분의 1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는 경우, 가해 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학폭위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소한 다툼일지라도 학폭위가 개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즉 학폭위는요, 소집, 조사, 심의 순으로 운영이 됩니다.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학폭위가 소집되면 조사가 이뤄지는데요. 이때 조사는 담임교사의 조사, 그리고 상담교사의 조사, 그리고 전담기구의 조사 순으로 이뤄집니다. 예, 이렇게 조사가 모두 종료되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한테 할 수 있는 조치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그리고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그리고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입니다. 이처럼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보복행위 금지나 학교 봉사, 학급 교체의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생활기록부에서 이러한 처분 사실이 삭제되지만 퇴학 처분 등은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이러한 처분이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복 절차는 크게 재심,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또는 보호자는 시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국공립학교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국공립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학생의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등은 사실 대학 입시 등에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자료이기 때문에 단순한 아이들끼리의 싸움이 자녀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자료로 남지 않도록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다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아이들끼리 싸우면 사실 그냥 그만이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사소한 다툼들로 인해서 학폭위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폭위가 열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법인에서도 학폭위의 변호사들이 동석해서 조사를 받거나 처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자녀분들의 학폭위 문제로 고민을 겪고 계신다고 하시면 저희 법인에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